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보상기준 형평성 논란을 사고 있는 소음보상법을 놓고 국방부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보상 확대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쿠팡이 완주물류센터 건립 계획을 철회하면서 다른 지자체가 유치 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익산에서도 쿠팡 유치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색이 없는 익산 음식문화의 거리가 외면받고 있습니다. 특색 있는 콘텐츠 개발과 함께 방문객 편의를 위한 주차타워 건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위 공고 토목과가 첫 졸업생을 배출하기도 전에 폐과가 결정됐습니다. 도교육청은 학생 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근시안적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금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지난 2019년 군소음법이 제정돼 군산 미군비행장 주변 주민들이 8월부터 보상을 받습니다. 2,224명에 대해 7억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똑같이 피해를 받는데도 보상이 제각각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자 국방부가 법 개정 추진에 나섰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 미군비행장 인근 마을. 주민들은 하루 100여 차례 넘게 날아다니는 전투기 소음에 수십 년째 난청 등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지난 2019년 보상을 위한 군소음법을 만들고 오는 8월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보상 경계 기준이 행정구역이 아닌 건축물로 적용되다 보니 옆집 간에도 보상액이 다른 경우가 있고 고작 하루에 많아야 2,000원 꼴입니다. 이 때문에 같은 피해를 입고도 보상금이 적거나 아예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산 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이의를 제기한 주민은 41명. 이처럼 보상 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면서 국방부가 군소음 보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건축물 경계 기준이 아닌 하천이나 도로 등으로 구분해 보상 지역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상 지역도 경계선을 건축물로 했었잖아요. 건축물이 아니라촌락의 생활 형태에 따른 이제 경계나 하천, 도로 등의 지형지물의 경계로 좀 바꾸려고 지금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상법이 개정되면 상당수 주민들에게 추가로 보상의 길이 열리게 되는 셈입니다. 국방부는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안에 법 개정에 나서 내년부터 보상을 확대해 적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제정되는 데만 15년이 걸린 군소음 보상법. 법 개정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도내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의 감소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는 20만 1,000명입니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하면 8,000명, 비율로는 3.9%가 줄어든 것으로 감소율이 전국 평균 2.7%보다 높았습니다. 도내 유소년 인구 감소율은 서울과 대전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익산시 의회가 제245회 임시회를 통해 정부의 수도권 중심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익산시 의회는 오늘 수도권 중심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반대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건의안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방 소멸 현상을 억제하고 국가 균형 발전이 가능하도록 지역을 중심으로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양성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쿠팡이 완주 물류센터 건립 계획을 철회하면서 임실과 남원을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유치 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도 쿠팡 측을 설득해 완주가 아닌 다른 지역이라도 물류센터를 다시 유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쿠팡의 완주 물류센터 건립 목적이 중남부권 물류거점기지 구축인 만큼 교통중심지인 익산이 적극 대응해 쿠팡을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정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쿠팡은 전라북도 완주군과 함께 1,3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당시 쿠팡이 투자하기로 한 곳은 완주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하지만 완주군이 MOU 체결 당시 논의된 분양가 60만 원보다 30%가량 높은 가격인 80만 원을 제시하면서 쿠팡은 투자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쿠팡 투자가 철회되자 전라북도가 뛰어들었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는 완주군이 아닌 다른 시군에 유치할 수 있는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쿠팡을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을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설득해서 플랜 B를 가지고 노력할 것이다. 다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라북도에 반드시 쿠팡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도 쿠팡 유치 가능성이 열린 셈. 때문에 익산에 쿠팡을 유치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유치를 통해 예상되는 고용 창출 효과는 지적 고용 500명, 간접 고용까지 감안하면 모두 3,000명 수준입니다. 특히 쿠팡이 완주 물류센터 건립을 고려했던 것은 중남북권 물류 거점기지 구축, 철도 등 교통 중심지인 익산이 충분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루빨리 기업이 찾아오는 종합적인 대책 수립을 위한 계획팀을 꾸리고 실질적 지원 확대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산업단지 분양가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완주 투자를 철회한 쿠팡. 기업 유치의 중요성이 큰 만큼 익산이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8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8만 5,3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8만 4,881명, 해외 유입 439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234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35명 늘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2,0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9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1,219명, 익산 455명, 군산이 431명을 기록했습니다. 재택치료자 수는 누적 14,357명이며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낙농유구협회와 원유가격 논의 등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신뢰 회복 등 여건이 개선되면 논의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낙농유구협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논의 중단을 선언했다며 당혹스럽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도내 낙농가들은 정부의 원유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을 반대하며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전북도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사내협력사 가운데 신중년을 채용한 업체 고용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군산조선소 사내협력사에서 일하는 만 40세부터 69세를 대상으로 취업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신중년 노동자를 채용한 사내협력사에는 다음 달부터 고용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채용 지원금은 1인당 매월 최대 70만 원을 최장 1년간 지급하고 취업 장려금은 연간 최대 200만 원을 1년 동안 모두 4차례에 걸쳐 지원합니다. 특색이 없는 익산 음식문화의 거리가 외면받고 있습니다. 음식문화의 거리가 활기를 찾기 위해서는 특색 있는 콘텐츠 개발과 방문객 편의를 위한 주차 타워 건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 영등동에 위치한 음식문화의 거리.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0년 5월 조성됐습니다. 조성 이후 2년이 지난 지금 음식문화의 거리는 어떤 상황일까? 코로나19로 상권이 침체되며 거리를 찾는 방문객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방문객 감소의 이유가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간판 정비 사업과 유선형 전봇대 정리 사업 등 환경 개선이 이뤄졌지만 음식문화 거리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 부족과 여전히 심각한 주차 문제가 거리를 찾는 시민의 발길을 돌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외부에도 이게 소문이 나서 익산에 가면 저런 음식문화의 거리가 있구나 라는 말씀들을 듣고 오셔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또 콘텐츠 부족으로 찾는 분들이 왔다가 되돌아가시고 콘텐츠가 없기 때문에 단지 점심 한 끼 먹고 가는 저녁에 소주 한잔 하는 그런 거리로 전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제24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음식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제안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녹지 공간을 활용한 익산 음식문화 거리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 마련 방안이 소개됐습니다. 음식문화의 거리 앞에는 완충녹지라는 도시녹지 공간이 조성돼 있는 만큼 제주도 수목원길의 야시장 푸드트럭과 부산의 서면 먹거리 골목, 여수 낭만포차거리와 같은 지역 특색을 살린 콘텐츠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는 음식문화의 거리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음식문화의 거리가 조성된 곳 건너편에는 제1산단이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공장 지역이 없어진 상태. 그 부지를 활용해 주차타워를 조성하고 근처 노후주택을 매입해 포켓 주차장으로 이용하면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관광 콘텐츠에 대한 중장기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새로운 사업들을 여러 가지를 개발을 하기보다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관광지라든지 콘텐츠를 살려서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게 집중적으로 이제는 좀 집중을 해야 될 때다. 관광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익산 음식문화의 거리. 특색 있는 콘텐츠 개발과 주차난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익산시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예방 방역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익산시 보건소는 모더나 코로나 백신 접종 기관을 기존 7개소에서 60개소로 확대했습니다. 또 감염 취약 시설인 노숙인 장애인 생활시설 등 12개소에 찾아가는 백신 접종을 진행했습니다. 보건소는 백신 접종 후 4개월이 지나면 효과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감염 재확산에 대비해 예방접종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군산 제주 항공편이 다음 달에도 하루 8편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전북도는 이달 말까지 하루 8편 운항하려던 군산 제주 노선 운항 횟수를 다음 달 25일까지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이후에도 편수를 유지하기 위해 국토부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군산 제주 간 노선은 이스타항공 운항 재개 등의 이유로 이달 말까지 8편을 운항하고 편수를 줄일 예정이었습니다. 이스타항공이 변경 면허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일부러 허위 자료를 낸 것으로 보고 정부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자본 잠식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회계 자료를 제출한 뒤 지난해 12월 면허를 발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완전 자본 잠식 상태로 나타나 자체 감사를 거쳐 수사 의뢰를 결정했습니다. 국토부는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익산 만경강에 천연기념물을 포함해 85종의 조류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익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밝힌 만경강 조류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만경강에는 황새와 저어새, 흰꼬리 수리를 비롯한 천연기념물 11종을 포함해 모두 85종의 조류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익산 만경강의 생물종 다양성 보존을 위해 주요 보호지역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위 공업고등학교 토목과가 2년 만에 폐과가 결정됐습니다. 도교육청은 학생 수 부족이라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지역 교육단체는 신설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폐과는 성급한 판단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승원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1위 공고에 신설된 토목과
기존의 건축과를 담당하던 선생님들이 전공이 맞지 않아 수업에 차질이 생기자 토목과를 새로 만들어 불균형을 해소했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최근 1위 공고 토목과의 폐과를 통보했습니다. 이유는 정원 학생 수 미달, 학년당 학생 수가 10명을 넘어야 하지만 올해 신입생은 7명에 그쳤습니다. 학교 측은 토목과 폐과에 대해 별다른 사전 협의 없이 통보됐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절망적이죠. 왜냐면 3년 만에 이제 그쪽 토목과 선생님들 3분이 대거 이쪽으로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뭘 막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학과 폐지를 하고 뭐 이런다. 그러면은 이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고. 지역 교육단체는 반대 성명을 내고 토목과 폐과 결정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새만금 개발 등 현장에서 꾸준히 인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익산시청과 고졸 토목 공무원 특채를 협의하는 등 취업 경쟁력 있는 학과를 없애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북도의 토목과 수가 타 지역에 비해 모자란 상황에서 1위 공고 토목과가 폐과되면 지역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북 지역 특성화 고등학교 토목과는 전주 공고 2학급과 1위 공고 1학급 등 총 3학급입니다. 1위 공고 토목과가 사라지게 되면 인근 전남이나 충남에 비해 학급 수가 더욱 부족해집니다. 학급이 신설된 지 얼마 안 된 점도 반대 이유로 꼽았습니다. 내년에 첫 토목과 졸업자가 나오고 이들의 취업과 진학 성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주공고 토목과 같은 경우도 정원이 40명인데 그 중에 20여 명이 이제 그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취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40~50% 정도가 되잖아요. 직업을 가지고 거기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개설 당시 한 차례 정원이 미달했지만 신규 학과를 이유로 유예한 바 있으며 이번 결정은 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사항이라 철회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에서 최종 논의를 거쳐서 승인이나 미승인, 감축이나 폐과를 결정을 하게 돼요. 그 결정안이 그 협의회에서 나오면 최종 교육관이 결재를 맡아서 학교에 통보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다만 학과 신설 지원 등 특성화 고교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년 만에 폐과가 결정된 1위 공고 토목과 지역 수요에 맞는 핵심 인재들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익산 하멸의 건강증진형 보건지소가 오늘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하멸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는 사업비 21억 원을 들여 지상 2층 규모로 만들어졌으며 진료는 물론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 등까지 확대된 의료 서비스를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합니다. 앞으로 금연과 절주,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군산시가 올해 하반기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 가공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사업이 올해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군산시는 새만금의 국가사업과 민간투자를 포함해 46만 제곱미터 규모로 수산식품 스마트 R&D 센터와 아파트형 가공공장, 마른김 가공공장 등을 짓습니다. 시는 하반기 단지 분양을 시작해 오는 2024년 기업 입주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단지가 조성되면 민간 수산기업 20곳을 유치할 계획으로 2천여 명의 신규 고용 창출이 예상됩니다. 2022 군산 짬뽕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짬뽕 페스티벌은 오는 10월 8일부터 9일까지 장미동 짬뽕 특화거리에서 대면 축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군산시는 축제 기간 동안 홈페이지와 SNS 등 온라인 홍보와 포토존 구성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준비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도립공원 4곳에 대한 공원계획 변경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 주기로 공원 계획을 변경하게 됩니다. 계획 변경 대상은 모악산과 대둔산, 마이산, 선운산 도립공원 등 4곳입니다. 공원구역 해제와 편입, 용도지구 조정 등에 대해 다음 달부터 주민설명회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환경부 승인을 거쳐 내년 11월이면 도립공원 4곳의 공원계획 변경이 확정됩니다.
전북대가 반도체 등 4개 분야에 걸쳐 정부의 인재 양성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전북대에 따르면 미래형 자동차와 온실가스 감축, 시스템 반도체, 공간정보 분야에서 인재 양성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인건비와 장학금, 교육 프로그램, 시설 장비 등을 지원받습니다. 한편 교육부를 비롯한 7개 부처는 앞으로 3년간에 걸쳐 13,000명의 첨단 산업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전국 143개 대학을 지원합니다. 폭행 사건 기록을 빼내 사건 관계인에게 넘긴 경찰관이 해임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57살 A 경위에 대해 해임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지난 2020년 2월쯤 경찰 간부가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오간 폭행 사건 기록을 가해작 쪽 관계인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최근 1심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승원입니다. 한병도 국회의원이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익산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한 의원은 익산시의 내년도 주요 사업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과 동물용 의약품 시제품 생산 지원 플랫폼 구축을 비롯해 산재 전문병원 건립과 국립원헬스 통합연구센터 조성, 그린바이오 혁신파크 조성 등에 대해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같은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익산시가 서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준비에 나섰습니다. 시는 오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서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시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익산 서부권역에 임신과 육아 등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번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설치 계획을 수립해 아동 친화 도시 기반을 갖춰나갈 예정입니다. 군산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된 째보선창 협동조합이 도내 최초 도시재생형 마을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협동조합은 주민공동체인 째보선창 번영회가 설립한 마을기업으로 군산에서는 5년 만에 이뤄진 6번째 마을기업입니다. 이들은 수제맥주 양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가 부산물을 이용해 강정 형태의 간식인 째보선창 할매 메가박을 주력 상품으로 생산합니다. 협동조합은 적극적인 신규 품목 개발로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 근대미술관에서 오는 10월 23일까지 원로 작가 고상준 화백 초대전이 열립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장미를 주요 모티브로 한 작품 20여 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익산 왕곡면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취약계층 46세대 320만 원 상당의 생필품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군산은 29도에서 32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1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1m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